그러면 또다시 기출문제집 풀겠습니다. 기출문제집 6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58번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거미집 모형 형태는 어떤 모형 형태냐? 수렴이냐, 발산이냐, 순환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넘겨보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미집 이론의 이제 시작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여기 처음 균형점이었는데 거미집 이론의 기초 조건은 수요는 가격 변동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는데 공급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즉시 반응하지 못한다. 왜? 아니, 배추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방 배추 나와요? 배추를 경작하는 경작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됐다고 해도 요 가격에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됐어요. 수요가 되게 많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공급은 못 늘어나.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물건이 딸려. 수요자가 더 산다고 해서 사지나요? 공급자가 물건이 없는데,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은 공급이 부족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왜냐면 물건이 귀해지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급자는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수요자가 이 수량에서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한도까지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수요자는 이렇게 수요하려고 했었는데 물건이 딸려서 거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만큼만 결과적으로 수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미 늘렸는데 줄였어요. 다시 D가 이리 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 수요를 줄였는데 공급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 그때도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요량은 여기고 공급량은 여기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공급이 과잉이 된다. 공급이 과잉이 됐을 때 누가 시장을 지배하냐?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가 적으니까 수요자가 사면 거래되고 수요자가 안 사면 거래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 사람 많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요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 가격을 받으려고 해도 나는 이 수량이었다면 수요자 나는 이렇게 지불할 것이다. 그럼 누구의 의해서 결정됩니까? 시장 지배자가 수요자니까. 그래서 이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인 여기까지 떨어져. 똑같은 논리가 반복이 돼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그래서 새로운 균형, 처음에 균형점 얘기했는데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한다. 다 이 수렴할 것이냐 발산할 것이냐 문제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탄수 수렴, 공급 탄력성이 크면 그러면 공탄발 발산,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하고 같다. 그러면 얘는 순환.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2페이지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이다. 우리는 이제 기울기하고 탄력성을 이제 서로 역수관계라고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D는 이꼴 10 마이너스 2
P다. 그러면 이게 탄력성이잖아요. 이 탄력성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의 변화의 2배만큼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 곡선이. 얼마나 움직이냐? 요만큼 움직여. 가격이 P, 델타 P.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나 늘어나?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2배. 요 높이 2배. 여기까지 늘어난다.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이 델타 D예요, 이게. 수요량 변화.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가 얼마냐? 이것이 요거분의 요거니까 2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이거잖아. 기울기. 요거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게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분의. 아까는 탄력성은 이렇게 가격분의 요게 수요량인데 기울기는 요것이 먼저고 이것분의 이거잖아.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거 2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요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요게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관계가 있어요. 부모 분자가 바뀌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 문제를 탄력성으로 말하면 수탄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수렴이잖아. 얘를 기울기 문제로 풀면 탄력성이 크면 여기 2라고 해봐. 얘가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기울기로 바꿔. 부모 분자가 바뀌니까 얘가 2분의 1이야. 얘는 도로 1이야. 그렇게 되면 기울기는 어느 쪽이 작냐면 이쪽의 기울기가 작아.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작은 것이 결국 탄력성으로 바꿔서 본다면 탄력성이 큰 수요가 그 기울기로 바꿔서 보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탄력성은 크지만 작아야 돼. 작을수록 탄력성이 크니까. 그래서 수기는 공기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A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 그 말은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이니까 작잖아. 이걸 탄력성으로 바꿔서 풀으면 어떤 거예요? 이게 0.3이니까 10분의 3이잖아. 그러면 이게 3분의 10이니까 3.3인 거예요. 탄력성으로 말하면 수탄이. 요거 역수. 요거는 10분의 7인데 역수니까 7분의 10이야 이게. 10분의 7인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이제 기울기가 크고 작냐면 얘가 기울기가 요거는 3이고 요건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그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그러면서 이건 탄력성으로 바꿨지 우리가. 요걸 뒤집으면 이제 여기 10분의 3이잖아 이게. 10분의 3인데 탄력성으로 바꾸면 얘가 3.3이 돼. 얘가 10분의 7인데 이게 0.7은 요거 탄력성으로 바꾸면 7분의 그러니까 1.4쯤 돼 이게. 공급 탄력성이. 요거는 한 3.3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게 된다. 기울기가 작다면 탄력성으로 말하면 더 크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 A 부동산은 이제 기울기가 수요가 작으니까 수요 탄력성이 크니까 얘가 수렴이야. A는 수렴. B는 B 부동산은 기울기가 같아. 그럼 탄력성도 같아. 그러면 순환이야. 순환. 그래서
A는 수렴이고 B는 순환.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0.9와 0.5로 알려졌다. A 부동산 가격이 2% 올라가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에 A 부동산 수요량 전체 변화는 얼마냐? 따라서 가격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소득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나서 결국 어떠냐? 이런 걸 묻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0.9라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가격이 2% 올랐어요. 가격이 2% 올랐다. 가격 오르면 수요량 줄어들죠. 근데 얼마나 줄어들었냐를 알아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그 대신 탄력성을 알려줬어. 얼마나? 0.9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으면 얘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곱으면 1.8이야. 1.8%가 수요량이 감소했다. 가격 올라가가지고. 소득은 이제 얼마 증가됐냐? 4% 증가됐대. 소득이 4% 증가됐다.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증가돼요. 수요량은 증가되는데 얼마가 증가됐느냐? 안 알려주고 대신 소득 탄력성을 알려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5, 4, 20 얘가 2% 오른 거예요. 증가된 거예요. 수요량이. 따라서 가격 때문에 마이너스 1.8% 수요량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소득 때문에는 2% 결국 수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고려하면 0.2%만큼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 하면 여기 1번이 답이다 이거죠. 그 다음 60번 A 부동산의 가격이 5% 올라갈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한다. 그럼 대체제요. 두 사이에 A, B 왜?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A 부동산 안 사니까 A가 아니면 B라도 대체할 수 있다. 선택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관계에 이렇게 증가하고 C 부동산은 5% 감소했다. C 부동산까지 이제 하네. 그러면 A가 올랐을 때 A를 안 사는데 그러면 C 부동산도 덩달아 안 산다. 그러면 A와 C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증가될 때 같이 증가되고 신발 오른쪽과 왼쪽과 같이 감소될 때 같이 감소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A와 B는 어떤 관계고 A와 C는 어떤 관계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A와 B는 자 보시면 그 A와 B의 관계는 이제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A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제인 뭐를 샀느냐? B를 샀다. 그러니까 A와 B는 오화 관계예요. A 또는 아니면 B라도. 그 다음에 A와 C 관계. A와 C 관계는 A 가격이 올라가서 A를 안 사. 그러면 A와 C는 둘이 밀접한 관계 있어요. 같이 필요하든지 같이 필요 없든지. 그렇기 때문에 A 가격이 올라가서 A를 안 사면 동시에 C도 필요 없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보완제는 신발 오른쪽과 왼쪽과 같이 신발 오른쪽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신발 오른쪽 안 사. 그러면 왼쪽 신발도 필요 없죠. 한 발만 여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AND 관계예요. A and C. 그래서 얘는 보완제. 재화가 보완되어야 재화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 얘는 선택 A 또는 B 두 개가 다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답이냐면 A와 B는 대체 관계라고 말해야 되고 A와 C는 보완 관계라고 말해야 되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61번 A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공급이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격 이의 다른 요인으로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가격 때문에 공급이 증가됐다 하면 같은 곡선상에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건 가격이라고 말하는, 이제 가격 얘기는 안 나와야 돼요. 우측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을 나열한다면. 그래서 운항 1번부터 보니까 주택가격 얘기 안 나왔잖아요.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 얘기 나오면 공급량이 변화가 되어버려요. 공급의 변화가 아니고. 그래서 자 1번 주택 건설업자의 수가 증가됐다. 그럼 공급이 증가되니까 우측으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갔다, 좌측으로 간다. 요 얘기는 뭐냐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수량이에요. 원래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 이유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가격은 상관없어. 이 가격으로 계속 있어. 이 가격으로 이 가격 계속 있는데, 가격 이의 다른 요인, 생산비가 싸졌다, 마진 많이 남으니까 우측으로 이동. 건축 자재값이 올라갔다, 그럼 마진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들어. 그래서 공급의 증가는 오른쪽으로 가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오른쪽. 그리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이게 요거는 증가고, 공급량이 이거는 감소고, 감소는 처음에 있던 위치보다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 왼쪽.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건설업자 수가 증가됐다, 공급량 늘어난 거죠. 우측.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측으로 가는 요인이 아닌 거를 골라야 되니까, 얘는 우측으로 가니까 고르면 안 되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값이 하락했다, 마진 남으니까 우측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상승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수요자가 이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고 공급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용 토지를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급곡선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수요자의 영향을 준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물론 공급곡선에서 해석한다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사람은 수요자잖아. 주택에 대한 수요자. 공급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용 토지를 이제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려서 이제 건축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어떻든 간에 이건 수요에 관한 얘기가 강하고, 성격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얘 틀렸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원가가 절감됐다. 생산비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진 남으니까 우측으로 이동. 맞고, 이제 맞는다는 얘기는 틀린 걸 고르니까 답이 아니고. 5번 주택 건설용. 자, 이렇게 공급자 얘기는 5번 같이 이야기돼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생산비가 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3번이 틀렸다. 해설은 또 어떻게 해놨나, 이게 이렇게 보면 해설은 조금 좀 이상하네.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공급자 이야기가 아니고 수요자 이야기인데, 수요자는 5번과 같이 건설업자, 공급자는 5번과 같이 토지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받는데, 해설이 약간 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이게. 자, 그러면 왜냐면 이게 제가 쭉
이렇게 해설할 때 그때그때 생각인데 또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런 면에서 좀 미진하다. 그러면 여기 수정해야 돼. 그 다음에 62번을 보시면 62번을 다 풀면 또 이게 그 시간이 오버되나? 62번 보면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의해서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신규 공급은 야, 한 달 동안에 신축 건물이 몇 개나 늘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량이죠.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공간,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따라서 우리는 물건을 공간으로 표현해요. 공간. 그래서 옛날에 지적법을 공간 구조 및 뭐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토지를. 그래서 토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결국 공간을 공급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전화 오면 전화가 떠버리니까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한다는 건 토지 공간을 공급한다는 얘기고 건축 공간을 공급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토지는 위치를 파는 거예요. 결국 면적도 팔지만은 위치가 비싸면 좋으면 토지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위치의 공급이고 그리고 공간의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부동산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위치가 달라서. 이것이 저기 토지의 개별성이죠. 그래서 똑같은 토지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공급이 쉽게 못 늘어난다.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얘는 틀렸어. 왜 그러냐면은 비탄력적이다 그 말은 맞는데 똑같은 토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치가 각자 달라서 독점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걔는 틀렸어. 비독점적이 된다 그런 건 틀렸어. 독점적이 된다. 똑같은 위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적이죠. 틀렸고 4번 그래서 3번 답이고 4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를 알 수 있다. 민영주택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싸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임대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다. 끼어드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낮아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건 고정비 때문에요. 어차피 고정비는 직원들 월급은 똑같은데 한 채밖에 못 줬다. 그러면 직원 월급을 한 채 값이 다 떠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은 똑같은데 두 채를 줬다. 그러면 직원 월급을 두 채가 나누어서 떠맡으니까 이제 생산비가 임금이 생산비가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게 절감할 수 있다. 얘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다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